안녕하십니까. 교육 화제 인물 시간입니다. 청소년의 성 문제를 논할 때 꼭 제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교육은 항상 걸음마 수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우려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세계 성건강학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섹슈얼리티 교육에 있어서 탁월함과 혁신성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부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어떤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는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 관계. 그냥 딱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요? 다른 취미 생활 같은 거. 저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별을 없나? 모르겠어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언제나 쉬쉬하며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성. 그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 대다수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알려주는 곳이 있어 화제입니다. 일명 아하센터라고 불리는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곳은 기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는 180도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성건강학회에서 섹슈얼리티 교육에 있어 탁월함과 혁신성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 부문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할 만큼 국제적인 인정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성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만나봅니다. 네,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네. 센터고요. 예. 사실은 민관협력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민이라고 하는 거는 80년대 중반부터 YMCA라는 시설에서 네. 사실은 성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던 단체인데 정부 부문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지원을 하게 된 시설이죠. 네. 근데 이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러면 좀 길잖아요. 좀 길어요. 청소년들도 막 시립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발음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네.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하? 센터입니다. 오, 왜 아하입니까? 아하는 저희가 성교육과 성상담을 고민을 하면서 예. 성교육을 받게 될 기회가 사실은 많지도 않고요. 그렇죠. 제대로 받게 될 기회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어. 성을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되는 거. 아하, 이렇구나, 몰랐구나, 예. 이런 인사이트, 통찰 이런 네네네. 것들을 주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아하 센터라고 합니다. 아, 좋네요. 이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쏙 들어옵니다. 네. 아하 청소년 네. 성문화센터. 네. 이곳에서는 어떤 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성교육도 있고 상담 개인적으로 문제를 고민하는 상담도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성에 대한 문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예. 성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저희 센터 내에서 체험형으로 교육을 하는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는 이제 공부방이라든지 교회나 지역사회 단체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청소년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생, 예.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좀 연령별로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지금은 유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까지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네. 그 성교육 프로그램이 세계 성건강학회에서 네. 수상을 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받은 상이라고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상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세계 성건강학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의 네. 기능인들이 모이는 건데 이거는 성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예를 들면 의사분들입니다.
있습니다.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정신과 의사분들하고 또 성교육하는 활동가들 또는 정부 부문에서 성과 관련된 주제의 정책을 세우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주요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 대회도 하기도 하고 정책의 변화의 흐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학회입니다. 오래전부터 네. 있었던 학회이고요. 예. 그 학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혁신성과 탁월함을 인정하는 네. 성교육상 부문을 받았습니다. 네. 아주 뭐 크게 인정을 이제 받았다는 네. 얘기가 되겠군요. 세계성 그 건강학회에서 특히 그 주목한 네. 우리나라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네. 것이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음. 이렇게 하면 무슨 성을 어떻게 체험하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도 한데요. 예, 예. 교육학적 용어로는 자기 주도형 체험학습 뭐 이런 게 있죠. 네. 사실은 그간의 성교육이 학교에서는 비디오만 많이 보여준다거나 주입식으로 뭐 생물학적 교육들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성은 그렇게 정보만을 전달해서는 되지 않고 각각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키워주는 네.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주도형 체험학습해서 저희 센터에 오시면 보실 텐데 예. 체험관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자궁방 이러면은 자궁방에 들어가면서 엄마 뱃속 들어가는 느낌들, 예.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도 갖게 되고요. 또는 이제 뭐 피임 코너 이런 데서는 직접 뭐 피임 방법이 뭐뭐뭐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피임 방법을 어떻게 쓸지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피임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직접 롤플레이를 해본다든지 예. 또 이제 10대들이 요즘 갖고 있는 고민들의 다양한 것들을 사례로 드러내면서 역할극도 해보고 뭐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네.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성교육을 개발을 해서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상을 하게 네. 된 거군요. 네.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네. 네, 하고 계시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수상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게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물론 많이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성교육에 있어서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뭐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우리의 통념, 어떤 선입견인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네, 성교육에 그건 있어서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허. 제가 20여 년 정도 이쪽 현장에 몸을 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 청소년들을 만나서 요즘 성교육 어떤지 이런 피드백을 들어보면 뭐 성교육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학교에서 한 적도 없고요. 최근에는 성폭력만 얘기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실질적이고 우리들이 궁금하고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참 학교에서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피드백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되게 안타깝다. 그게 변화된 게 예, 없단 말씀이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의 현장은 변화가 상당히 없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최근 20년 예. 이 성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로 드러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예.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처럼 민간 단체나 여성 단체에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한 성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간 한 20여 년 꾸준히 했던 그런 활동의 결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공교육은 변하지 않고 있고 어허. 다변화되는 사회교육 속에서의 이런 성과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첩되는 현상들이 네. 한국 사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10여 년간 이 단체를 이제 운영해 오시면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청소년들의 그 성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많이 1, 달라졌습니까? 2년 사이로 무척 많이 변하고 있다. 1, 2년 새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 센터가 처음 오픈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좀 꼭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한 것이 네. 서울시이긴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성문화 행태 실태 조사를 쭉 했습니다. 네. 3년 단위로 3번을 쭉 했는데요. 뭐 신체 변화나 이런 건 급격히 변하지는 않는데 성행동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그게 들면 뭐죠? 예. 성관계를 갖게 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아하. 그렇고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냥 성관계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물었지만 네. 저희는 청소년 역시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상상은 어떻게 하나, 친구들과 대화는 어떻게 하나, 성에 대한 정보는 어디로부터 얻고 있고 그런 정보들은 잘못된 건 어떻게 수정하나 뭐 이런 행태들까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밀접하게 이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횟수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들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예. 뭐 자유행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10여 년 전이었다면 요즘에는 그게 확 바뀌어서 성관계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집단 성폭력 사건 막 이런 게 문제가 많잖아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연애하는 비율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또래의 압력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중매체로부터 압력, 사귀면 손잡고 섹스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압력들도 있고 그 안에서 갈등들은 그 행동의 변화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무척 그렇겠네요. 갈등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예, 어떤 무언의 압력, 네. 내 또래들은 어떠한 뭐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렇게 또 인지를 하게 됐을 때 나는 이거 뭐 애들 나만 그 바보 또래에 아니야? 또래 끼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좀 처지는 거 아니야? 좀 못난 놈 아니야? 뭐 이렇게 아이들이 갈등을 겪는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어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은 뭐 10여 년 전이나 이 정도는 청소년들은 성은 문제로만 봤던 시각들이 있기도 해요. 성 얘기를 하면 문제 아니야? 저만 해도 그렇게 성 문제를 고민하 얘들은 왜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이거 왜 고민하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네. 했는데 그런 아이들을 직접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 똑같이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이만큼 한다면 예. 성, 즉 섹스만이 아니고 누군가와 친밀감을 나누고자 하는 심리죠. 그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욕구들에 대한 자기 컨트롤 능력들에 대해서 고민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공부 그리고 성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욕구들 이 모두가 다 경험을 하고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은 문제다 이렇게만 안 봐주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뭐 잠깐 그 체험형 말씀 주셨지만 하나하나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성교육과 관련해서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의 아이들을 뭐 직접적으로 성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형극 같은 그 극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생활의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초등학교는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은 이제 성교육 이러면은 막 남자 여자 신체 구조, 막 임신 출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상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최근의 흐름의 다양한 가족의 양태들과 다문화 친구들도 있고 장애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과 어떻게 친밀감을 맺어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가 성교육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런 태도를 다시 한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갖고요.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되면 이제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2차 성징.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죠. 여전히 사실은 정보 매체에서 많이 아이들이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막 감추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성적 증상들을 막 또 이렇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자랑하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프라이버시라는 것들을 개인적인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춘기 성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겐 가르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무척 다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또 어떻게 무척 달라져야 하나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도 무척 다른데 하긴 걔네들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막 키도 크고 몸집도 달라지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얻은 정보가 많아요. 좀 컸다고. 네, 주변에서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얻은 정보가 많은데 예. 정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네,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 구체적인 용어들도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궁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한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중2, 2학년 이 정도 되면 아까 성적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해서 일단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주변 친구들 이렇게 한다는데 막상 부딪히는 거예요. 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나에게 있어서 했을 때의 장점과 그렇지 않았을 때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져가는 거죠. 성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네,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10여 년 하면서 이 체험관을 4차례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럼 한 3년, 2년, 3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꿔주고 개선하지 않으면은 네. 금방 좀 약간 지루해하고 금방 지루해하고 실증 내고. 네, 매체의 특성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네네네. 시의성 있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차례 업그레이드를 쭉 했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재미없어요 뭐 이런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또 뭐 생각하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뭐 이러시군요. 네, 이렇게 하는데 예. 대체로 청소년들은 와서 반응이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하고는 정말 달라요.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예. 재밌었어요. 학부모님들은 이런 기회를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두 시간 특강으로 할 게 아니라 뭐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워낙 기회가 없으니까 신선해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활동 모습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의식은 아이들만 배운다고 정립되는 것이 아니듯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어른들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성상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내용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방법입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정열 대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혼란과 불안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청소년기. 그 가운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른들도 편견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영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더 깊게 고민하고 내용에 집중합니다. 상담은 그런 치료의 관점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말과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길이 그 가족 안에서 혹은 그 개인에게서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듯 아하센터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등 주변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성에 대한 고민, 이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는 그냥 육체적인 거, 뭐 그냥 뭐 정신적인 거, 뭐 그냥 그런 정체성이나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솔직히 상담을 하니 어쩌니 그런 건 참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성에 대해서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그런 성관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 주말 오후 섹슈얼리티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3개고와 영일고 학생들이 아하센터를 찾았습니다. 모든 거 어떻게 달랐나요? 먼저 3개고 여학생들은 체험관 교육으로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영상을 관람합니다. 곧이어 영상 속에 숨겨져 있던 사회적 이슈들과 성에 대한 거침없는 토론도 이어지는데요. 물건이랑 사람은 다른 거니까.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음. 그거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다수와 다른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을 객관화시켜 해석하고 성적 주체로 성장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좋았어요. 그렇다면 남학생들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있을까요? (10대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해지는 시기. 아이들은 서로 다른 스킨십 정도에 대한 의견을 작은 스티커에 담아보며 성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도 알아갑니다. 스킨십 갖고 고민하는 건 여기 그 여고생, 중학생만 아니라 여대생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킨십을 잘못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남녀 관계는 책임이 따르고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해 뭔가요? 기존 학교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성교육을 진행했다면 아하센터에서의 성교육은 직접적이고 거침이 없습니다. 들었어? 왜냐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아이들 스스로 성에 대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정확하게 사용법을 안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실질적인 성교육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다른 친구 일로 와. 처음에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서 이런 게 꼭 있어야지만 진짜 교육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아하 해피버스팅을 통해 저소득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교육 캠프, 축제와 같은 문화 캠페인을 개최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성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도 갖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숨겨두고 싶었던 성. 덩달아 아이들의 모습까지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하센터의 밝고 건강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점차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알고 싶었던 것들을 해소한다는 것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년 성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피드백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자 앞에 있는 3층 알자방에서는 3개고 여학생들의 그룹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르셔서 오늘 그룹 활동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성관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성에 관한 이야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이곳 아하센터에서는 유쾌하게 표현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좀 설명해 줄래요? 밤에. 밤에 그렇죠. 이건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아늑한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고 그냥 겉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다가가서 쉽게 제가 직접 해보고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음지에 놓여있던 성을 양지로 이끌어내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화면 보시는 동안에 두 분을 더 초대했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두 분이신데요. 먼저 성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이시죠? 네, 박혜진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홍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2003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 말, 2003년 초쯤에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변화하는 그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엄마인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예. 나름 열심히 그 생활하며 교육한다고 자부했던 엄마였는데 예.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가 너무
곤란하고 어려워서 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좀 어떻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서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교육 내지는 성문화 이런 쪽을 서핑하다 보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네. 그곳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성상담자나 성교육가를 위한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 제가 그동안 여태껏 한 30년을 넘게 살아온 저로서 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킨다는 이 엄마의 입장이 너무 예. 부끄러워서 아하센터에 이제 다시 방문을 하게 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옆에 나오신 박혜진 씨 경우는 아하 청소년 문화센터를 언제 처음 만나게 됐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오래됐어요? 젊은 분이 오래됐으면 얼마나 오래됐길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중학교가 성교육 시범 학교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학교가 그걸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던 도중에 제가 네. 대표로 어떤 참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아하센터가 아직 문을 열기는 전이었고요. 예. 이제 YMCA 산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또래지기 아이들을 좀 키워볼 생각인데 캠프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이제 권유를 하셔서 같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 뭐 하는 데인지 잘 알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중학교 2학년이면 정말 오래되긴 오래됐군요. 네. 대학원생에 계시니까. 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셨을 텐데 네. 그때부터 가장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모의법정 프로그램 이제 연기 롤플레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아하센터 산하에 있는 또래지기 클럽이란 곳에서 예. 같이 청소년들이랑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같이 모여서 그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 뭐 피해자, 가해자를 모두 우리가 직접 해보는 그런 역할극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이 중에 하나가 원주 교재 문제였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네. 거기 안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험해보자라는 어떤 의도로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좀 연극반이셨던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네. 어떤 그런 법 감수도 받아서 직접 대본도 쓰고요. 오. 저는 이제 당시 원주 교재 하던 여학생 역할을 맡았는데 그랬어요. 좀 연기에 좀 어떤 실질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유명한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원주 교재 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서 예. 뭐 접속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네. 당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아서 어떤 대화방들에서 오는 이런 리액션들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성한 연극을 뭐 그 한 3-4 정도 군데 정도 학교를 돌면서 또 연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청소년들끼리 서로 한번 이 역할을 해봄으로써 진짜 이 문제가 정말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느꼈던 경험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네. 그 성에 대한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때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절인데 네. 이곳에서 배운 그 성교육, 뭐 지식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제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센터의 성교육 그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 네. 지식 전수식이 아니라 약간 가치관을 정립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요. 네. 직접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선거 관련된 주제가 됐든 어떤 주제가 됐던 간에 예. 직접 생각을 해보고 내가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보고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라는 거 느끼고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점점 어떤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옆에서 좀 잘못된 지식 요구 가면 좀 그거를 좀 고쳐주신다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약간 또래들의 멘토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대화 과정 중에서 사실 굉장히 성이라는 건
청소년들의 고민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임신, 예. 피임 문제, 그다음에 이성 교제 문제, 네. 뭐부터 시작해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월경에 대한 그렇죠. 궁금증까지 정말 방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아하 청소년 수용상담센터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네, 청소년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저희는 그 지금 박혜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예요. 네.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거냐. 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이렇게 피교육자, 피상담자로서 청소년을 보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교육받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 주인의식을 중심에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게 저의 이제 오랜 동안의 관심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을 동아리 활동을 좀 하도록 이렇게 네. 해서 서울에 지금 청소년 동아리가 한 120여 명 정도 이렇게 있고 홍경숙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문 강사가 되신 분들과 또 상담 자원봉사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100여 분 정도가 있고 네. 그래서 한 200여 분 정도가 청소년과 어른, 대학생들 예.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실천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참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성하면은 왠지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하고 막상 터놓고 대화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 애가 저런 얘기를 왜 물어? 라든지 아니 너가 어디서 들었니? 맞아, 라든지 어디서 들었니? 너 누구랑 놀았니? 라든지 누가 그러든 그렇죠. 거네요.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반응을 하면 아이가 당연히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부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다 부족하죠. 당연히 아이한테 그런 자연스러운 성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가기란 정말 어렵고 아주 그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사실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예.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항상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하기에는 이 가정 내에서나 가족 예. 내에서 본인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역할 그게 이제 점차 나아가면 성 역할에 대한 역할. 본인의 성 정체성 내지는 가치관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기본적인 네. 그 성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그 자기의 위치에서 잘 하고 있으면 뭐 특별히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박혜진 학생은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건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정립돼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 성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들었으면서 네, 본인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 성을 자꾸만 비밀스러운 거라 생각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감추고 혼자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성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의 생활과 어떤 부분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건데 예. 그걸 자꾸만 뭔가 이상하고 특별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이 그냥 정말 성장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이 이상한 거야 혹은 비밀 숨겨야 되는 거라는 그런 편입견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전에 좀 자연스럽게 그게 가정이 됐든 혹은 초등교육기관이 됐든 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장님도 박혜진 학생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WHO에서 그 성 건강의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성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야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엔 다 모르고도 다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옛날 분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의 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만도 아니고 사랑의 도구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복잡한 그 사회적 관계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게 현대 사회 성 문화의 양태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뭐 몰라도 되는 거는 아이를 낳는 건 어쩌면 몰라도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들이 있다는 판단력을 애들에게 키워주려면 WHO에서는 성정보 권리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성 지식을 주는 거는 아이들의 권리다. 성 정보를 얻는 것은.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그런데 그거를 못 얻는 거는 아이들이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다면 유아부터 물론 내용을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홍 선생님은 그 이제 학생들 이제 많이 뭐 강의도 하고 지도하시면서 요즘 뭐 성에 그 눈뜨는 그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뭐 낮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야말로 어떤 뭐 정보 말씀하시지만 정보의 격차에 의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 한 반 수업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한 반 학생이 불과 한 30명 정도? 40명도 안 되죠. 그런 학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격차가 너무 커서 그 생물학적인 지식에 대한 격차도 너무 크고 어떤 성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것도 그 용어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앞서가서 정보에 너무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 자기는 이제 성 박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육하다가 그런 분위기가 딱 되면 너무 모르는 아이는 너무 잘하는 아이한테 왕따가 되어버리고 이제 비난을 한다면 너 그것도 모르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얼굴 빨개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이거 뭐 정말 잘못했나 이런 죄의식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잘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교육 반응을 했을 뿐인데 친구들한테 쟤는 그런 것만 보는 애로 이제 낙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그런 것만 밝히는 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교육 현장에서 이제 교육자가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잘 어울려서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건 이제 교육자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다양화되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계기를 삼아서 교육을 하면 재밌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여기서 체험관 프로그램을 실제로 체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생각보다 되게 개방적이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선생님도 편안하게 해주셨고요. 딱딱할 것 같은 이야기를 뭐 부드럽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모르고 있던 걸 새로 알게 돼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중학교 때 성교육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형식이어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많은 영상 매체물도 있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좀 생생하게 성교육 받은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유익해서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거나 아니면 왜곡된 성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한번 와봐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싶어요. 게임하는 방법이나 동성애 그리고 많은 성에 대한 그런 욕구 같은 거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체험해가면서 이게 저희의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봤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가운데 이것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다 경험을 해봤으면 싶다 하는 것을 박혜진 학생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사실 요즘 보면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뭐 과외를 하다가도 뭐 만나던 뭐 중고등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사초동생들을 봐도 그렇고 항상 참여하는 캠프들이 요새 영어 캠프 뭐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런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캠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기가 주체성이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뭐 엄마 아빠들한테 다 이끌려서
어떤 뭐 중고등학교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비단 꿈에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주체적인 상당히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한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혹은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뭐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걸 친구들과 나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두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걸 가져보는 그 경험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제공해 주는 게 캠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좀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박혜진 선배님의 강력 추천입니다.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그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듯 싶은데 어떤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간에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번에 또 저희 센터가 마침 10년이 되면서 새롭게 탈바꿈을 좀 하려고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이 아까도 되게 좁은데 사실은 얼마나 좁길래 좁다고 말씀하시는지. 한 반에 아이들이 다 들어가기가 되게 벅찬 정도로 그런데요. 그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체험관만 있는 형태예요. 근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무척 다르고 청소년 안에서도 또 다르고 이런 다르게 좀 있었으면 하는. 다르게 좀 발달 단계에 맞춰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체험관을 약간 좀 확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또 준비해서 내년 3월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좀 올바른 그 인성,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센터장님, 그 앞으로 청소년 성교문화센터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좀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체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센터만 커지는 거를 원하지 않고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70만 넘는 청소년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학교 교육이 아니고 사회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저희 센터가 3년 전에는 국가 정책으로 또 받아들여져서 전국에 38개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이 사회교육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 국영수 중심이 아니라 인성교육, 성교육이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제도가 변화되기를 또 바라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균형 맞게 교육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군요. 오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센터장님, 또 홍경숙 선생님, 또 박혜진 씨 나오셔서 저희에게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